오늘 또 새로운 테마 출발하기 전에 명언 하나 음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재빠른 천재보다 미혹한 둔재의 노력이 훨씬 무섭다. 자, 이 명언은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분의 제자인 황상 선생께 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요새는 천재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우직한 바보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천재가 굉장한 실력을 발휘했다면 우리 어른들의 공부 세계에서는 우직한 바보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우직하게 이 엉덩이를 딱 의자에 한 3시간, 4시간 붙이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테마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두 번째 나무인 강론이죠. 강론의 두 번째 나무까지인 정책론입니다. 자, 이 정책론은 앞에 배웠던 우리 테마들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앞에 경제론 시장론,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의 연장선상에 있죠. 왜냐하면은 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동산 경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또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시 눈치 백단이십니다. 민법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수요 공급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론 시장론 파트의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 전제로 해서 우리 또 정책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권으로 따자 76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정책론 우리 첫 번째 테마 부동산 문제 및 현상입니다. 16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100테마 중에서 자, 한 C등급, C급 정도의 테마인데요. 외적으로는 서로 비교할 거는 없고요. 연계해서 우리 앞에 총론 파트의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이 부중성하고 연계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37페이지. 자, 앞쪽에 총론 파트에 3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 부중성, 이 부중성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토지 문제에 우리 토지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지가, 같은 말로 지가고 현상의 원인이 바로 이 부중성인 거죠. 그래서 부중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76페이지로 오셔서요. 자, 그럼 내 쪽으로는 이제 시험에서의 출제자의 포인트는 뭔가? 첫 번째는 이제 직가고라는 거죠. 부동산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직가고 또는 고지가, 요거의 파급 효과, 파급 효과에 주어진 복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객관식 시험보다 그렇죠. 구별이죠. 자, 두 번째는 부동산 현상 중에서 우리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과 과정.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택의 여과 과정 두 가지가 있죠. 상향여과, 하향여과.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역시 또 구별해내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 82페이지 날개 박스에 보시면은 날개 박스에 주택의 여과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쭉 밑쪽에 우리 침입과 천이 현상, 다 부동산 현상들에 관련된 용어들이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주택의 여과 과정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향, 두 번째는 하향. 그러면 상하,
서로 비교되는 용어이죠. 그 서로 이제 뒤바꿔서 설명했을 때 과연 그게 틀린 보기인지 우리 수험생들이 탁 캐치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출제자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7번째 테마 페이지로는 77페이지입니다. 자, 정책활동, 부동산 정책활동의 목적 및 수단입니다. 이것도 역시 C급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내적 구별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책활동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이 이제 효율성, 형평성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효율성을 위한 정책이고 어떤 정책이 형평성을 위한 정책인지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서로 뒤바꿔서 설명하는 당연히 그렇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을 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하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 있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예를 갖다가 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직접적 개입이라는 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하고 그다음에 량, 가격과 량을 건드는 거, 그게 이제 직접적 개입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은행제 가격 규제 정책, 우리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부동산 관련 가격 규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적인 개입 정책으로서는 우리 지역지구제, 조세 정책, 임대료 보조, 금리 정책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들지는 않죠. 즉 P와 Q를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간접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요건 것 같아요. 현재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가, 요거를 출제자가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책, 요약서, 그리고 기출문제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반드시 뭐예요? 부동산 관련 뉴스, 기왕이면 종이신문의 그 경제 파트 있죠. 또는 뭐 정리 안 되시면은 인터넷상의 그 뉴스에서 경제 파트의 뉴스,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경제 파트의 뉴스를 꼼꼼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영 그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9시 뉴스라도 꼭 한번 다시 보기라도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테마는 정책론의 첫 번째 테마인 부동산 문제 및 현상, 그리고 두 번째 테마인 정책활동의 목적 및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출 문제집 8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및 현상 보면은 10회 때부터 27회, 뭐 23회 때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문제나 출제를 했죠. 3문제나. 자, 그래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28, 29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30회 때는 그렇죠. 며느리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할 것이냐? 그동안에 냈던 것을 짬뽕해가지고 종합해서 낼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거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책활동의 목적 및 수단. 자, 요거는 기출 88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자, 기출 8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자, 18회 때부터 굉장히 잘 출제되고 있는 테마다라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인 29회 때 보면 현재 시행 정책인 것. 요거 뭡니까? 앞에 우리 22회 때 분석 보세요. 종합인데 현재 시행 정책이 아닌 것. 부정어를 29회 때는 긍정어로 바꿨죠. 즉 기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좀
주 나왔죠. 그럼 한번 쉴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마는 좀 보합세다. 굳이 낸다면은 종합 문제, 뭐에 부동산 정책론 전체의 종합 문제 중에서 하나의 보기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컨대 지역지구제 각 정책들이 있죠. 각 정책들 임대료 보조 정책, 그런 정책이 뭐 예컨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위한 제도가 있다라고 각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보기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